안녕하세요. 사쿠라티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축구팀 마스크가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네요. 코로나가 더 기승인 요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인데 축구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디자인도 예쁘고 이 마스크가 숨쉬기 편하니 다들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1번 경기인 12위 인천과 11위 수원의 최하위권 매치입니다. 우선 홈팀 인천은 대구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리그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의 공격이 무디긴 했지만 끝까지 버티는 수비를 통해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며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원정팀 수원은 전북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핵심 수비수 헨리의 부상으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오랜만에 많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선수들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은 기존 부상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매 경기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하지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으며 주전 센터백 이재성 선수도 최근 계속 결장 중입니다. 게다가 지난 경기 중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이준석, 이문수 선수의 출전도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한편 수원은 전 경기 선발 출전 중인 고승범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최근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상혁 선수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헨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겠네요.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7무 3패로 수원이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6년간 단 한 번도 인천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고 무승부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부터 저희 사쿠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K리그에서는 A부터 E까지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원정팀 수원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E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인천은 전북과 무승부, 성남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수원은 이번 시즌 그룹 E에서의 첫 경기이며 처음으로 매우 우세한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양팀의 승점 차는 단 6점인 간절한 상황에서 두 팀의 매우 치열한 경기가 벌어질 것이며 상대 전적과 전력에서 앞서는 수원이 적어도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이 이번 시즌 오히려 같은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더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2연승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3번 경기인 10위 광주와 6위 서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는 지난 주말 강원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홈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신구장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아직 승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서울은 홈에서 상주에게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을 기록하며 엄청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부상 선수들도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남은 시즌이 매우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한희훈 선수의 경기 출장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 신세계 선수에게 심한 태클을 가했으나 경고를 받고 넘어간 여름 선수가 사후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에 소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서울은 부상으로 결장 중인 윤영선, 오스마루, 한찬희 선수 모두 복귀 소식이 없으며 기성용 또한 연습 게임을 치르며 복귀를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1무 3패로 원정팀 서울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비슷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광주는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서울도 1승 1무 2패로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양팀의 전력이나 유사 경기 성적은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 분위기만 놓고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광주가 정배인 상황인데 만약 국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면 서울의 프랜승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이네요. 승무패에서는 마킹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4번 경기인 9위 부산과 4위 포항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부산은 성남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성적이 매우 좋지 않으며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포항은 울산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4경기 2무 2패를 기록하며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산은 김문환 선수가 징계로 결장하며 김진규 또한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한편 포항은 징계로 주전 센터백 하창래 선수가 결장하고 권한규 선수가 복귀하자마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오닐 또한 햄스트링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퇴장 징계로 계속 결장하던 팔라시오스의 복귀 소식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전적이 별로 없지만 1승 1패로 대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2에 속하며 원정팀 포항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2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부산은 대구와 무승부, 울산에게는 패배하였습니다. 한편 포항은 서울에게 승리하였네요. 부산이 홈에서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패배를 당한 2경기에서도 1점차 승부였기 때문에 포항이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항 또한 약팀을 상대로의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를 따낼 확률도 높아 보이네요. 따라서 한 점차 포항의 승리가 예상되어 원정팀의 승리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5번 경기인 8위 강원과 5위 대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강원은 강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다시 부진에 빠진 모습이네요. 한편 원정팀 대구는 홈에서 인천에게 패배하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결장 선수들이 많고 잘해주던 선수들의 경기력마저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되며 하락세를 타고 있네요.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강원은 황구경 선수의 출장 여부에 따라 경기력이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 전반 45분을 소화한 후 교체되었고 이번 경기 출전 유무가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한편 대구는 여전히 결장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징야가 복귀했지만 혼자서 무언가를 보여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이번 경기 츠바사도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5패로 대구가 매우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2에 속하며 원정팀 대구의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강원은 아직 그룹 2에서의 경기가 없습니다. 한편 대구는 부산과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대구의 최근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면 강원의 승리와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강원 또한 한국경의 유무에 따라 큰 경기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 전적에서 대구에게 너무나 약한 모습이기에 강원의 승리 또한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무승부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며 승부가 갈린다면 대구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2위 전북과 3위 상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은 수원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지금 상황으로는 연승이 끊길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모습입니다. 한편 상주는 서울에게 2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으며 특히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랜 기간 결장 중인 전북의 이동국 선수는 아마 9월쯤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8승 1패로 전북이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전북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전북은 4승 1무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상주는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네요. 분명 2위와 3위의 경기이지만 지난 맞대결과는 달리 전북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며 상주의 원정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네요.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4번 경기인 7위 성남과 선두 울산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성남은 홈에서 부산과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가 원정에서 약한 부산임에도 여전히 홈에서 좋지 못한 경기를 펼치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울산은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도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과의 맞대결 외에는 패배가 없으며 2위와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승리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성남 쪽에만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최지묵, 이재원 선수가 최근 부상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1승 1무 3패로 울산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2에 속하며 원정팀 울산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성남은 아직 이번 시즌 기록이 없습니다. 울산은 3승 1무로 매우 좋은 모습이네요. 성남의 최근 폼이 나쁘지 않지만 여전히 홈에서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에서도 강력한 울산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3회차 K리그 6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쿠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